두 분 패널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크게 보면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비핵화 부분이 이제 가장 주목이 됐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군사 긴장 완화 부분, 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합의문을 이렇게 작성하기에는 가장 좋은 의제이긴 한데 따로 합의서가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네. 많아가지고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서 들 때 이렇게 페이지를 조금 맞습니다. 혼동하는 예.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요.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잠시 전에 그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예. 제목의 이 합의서 문건을 지금 받고 지금 막 검토를 지금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봐서 6개 조로 되어 있고요. 1조를 보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예. 굉장히 뭐 나름대로 성과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적대 행위 중지 모든 면에서 여기에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도로 만들어나기 위해는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문제가 2조에 이제 들어 예. 있습니다. 예. 2조에 4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 GP라고 하잖아요. GP를 철수하는 그래서 현재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초소를 완전히 철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됐고 네.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뒤에 이제 첨부 부록으로 남겼고요. 두 번째 항목이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 이 부분도 이제 예측이 많이 됐는데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유해 발굴 진행 부분이 들어 있고요. 네 번째는 역사 유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서해 NLL 부근에 대한 합의 사항입니다. 예, 예. 여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항목 조항이 바로 3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과연 합의가 될 거냐?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문안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문안에 들어갈 거냐가 예.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부록을 붙여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붙여놨는데 요건 이제 아마 추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예. 다만 구체적으로 평화수역이 어디인지 공동 어로구역이 어디인지는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번째가 남북 군사 교류 이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군사적인 대책, 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5번도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해서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서해 NLL 부분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들어갔다라고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NLL 부분 관심이었는데 내용은 들어갔습니다.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추후 협의에서 이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좀 진일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진전된 걸로 봐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고 또 내용이 잘 구성된 부분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이에요. 예. 예. 일단 4월 17일 판문점 선언은 기본 정신 자체는 좋은데요. 이게 표현이 육해공 전 분야에서의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적대 행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 군사적으로 그냥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냐? 뒤에서 선전방송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후방 훈련하는 것까지 다 적대 행위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확실하게 전방에서 상대방의 이 군사적인 오인이나 아니면은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적대 행위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일반적인 국제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군비 통제 조치들에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하고 일부 운용적인 군비 통제, 다시 말해서 부대의 수를 줄이는 건 아니지만 예. 일정 구역에서 특정 군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거의 다 망라가 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있는 GP 철수 같은 경우요. 예.
원래 이제 왜 1km 이내로 정했냐 하면 GP가 다 단번에 철수가 되면 되겠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정전협정상 양쪽 다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그린다고요. 설사 필요해서 GP를 둔다고 해도 그 DMZ 중간에다가 각각 두게 되면은 최소한 2km 내에 이쪽 1km, 이쪽 1km, 2km 정도 거리가 있게 돼요. 예. 이 정도만 해도 서로 오인 사격이 있어도 인명 피해가 난다거나 심각한 그 군사적인 데미지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비무장지대 안에는 양쪽 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양쪽 거리가 이 1km도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사분계선 앞에 200~300m 앞에 붙여서 GP 만들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크게 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충돌 시에. 예. 그다음에 사소한 오해에 의해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철수하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그 지금 공동경비구역을 실제로 공동경비구역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비무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공동경비구역 내에는요. 이 군사분계선이 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었어요. 유엔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고 네네. 같이 이제 어울려서 근무하는. 예.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고 하면 옛날에 그 이 8.18 도끼 만행 사건, 도끼 사건부터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군사분계선이 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의 상징적인 조치도 있지만 실질적인 판문점 비무장하는 데도 부합을 하는 거고. 예. 지금 서해 평화협력 그 평화수역하고 공동어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딱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제부터 어느 선 기준으로 뭐 NLL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당장 남북한 간에 합의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그 이 NLL을 인근으로 한 네네. 일정 거리의 지역들을 군사력 배치의 완충구역으로 두고, 그 다음에 뭐 과거와 같이 등거리 등면적 같은 것도 한 번에 합의할 수 없으면 예. 어떤 특정 지점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네. 점점 넓혀가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공간들을 좀 그런- 완충지대로 그렇죠. 한다 이 정도. 그런 면에서는 수 앞으로 있겠군요. 예. 군사관계가 발전할 거라는 상징성도 보여주고,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떤 건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성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군사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통로가 정례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그게 얘기냐면 큰 의미가 그동안에 있겠군요. 예. 판문점 장성급 회담은요, 사실 조금만 심각한 사안이 나오면 거기 나온 대표들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국방부로 치면은 실장급 인사, 북한으로 치면은 거의 한 그 상장, 대장급 인사가 대표로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걸 취지로 삼성 장군급 인사들을 공동 대표로 하는 것이 그 2007년에 14선언에서 합의된 군사 공동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지금 복원이 됐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단순히 초보적인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긴장 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군비 통제 대책들, 이것도 앞으로 합의되어 나갈 수가 있고, 예. 예. 이게 정례화됐다는 건 이제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경우에 따라서 정례화될 수 이루어질- 있는 여지가 더욱 넓어졌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안 소장님, 지금 합의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GP를 철수하겠다.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죠? 시간상으로는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GP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GP를 자꾸 남하시킨 목적은 이제 중무기를 남쪽에 접근시키겠다는 거하고,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농토를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이 GP를 남하시켰고, 우리는 뭐 그렇게 북진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걸 딱 날짜를 못 박아서 뭔가 이번엔 12월 31일까지 11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불가침 선언이니 뭐니 뭐 91년 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평화적인 조치들이 있었지만 지키질 않았죠. 그 DMZ 4km 안에서도 뭐 중무장을 할 수 없다, 단발 무기에는 뭐 연발 무기도 가질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다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총구가 거의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이 조성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기관총도 항상 남한의 GP를 겨누는 상태에서 놓여 있다 보니까 오발 사고가 나도 국군을 명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뒤로 쫙 뺀다. 4km 이내에서 빼면은 결국 한 10km까지 뺀다. 그럼 물론 이제 뭐 10km까지 뺄 수는 없겠습니다만 총구가 우선 멀어지니까 서로 총을 만약에 오발을 해도 상대방을 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예. 시범적인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게
이번 그 합의서의 성과고 또 그렇게 보여줘야만 북한도 안심을 하지. 우리는 북한이 남침해 오는 걸 두려워하고 북한은 또 자기네 체제가 취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든 자기네 체제가 먹힐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 체제하고 힘이 균등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 이제 뭐 이런 분야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합의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합의서에 다 담았고 뭐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평화수역 그래가지고 그럼 어느 지역이야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합의되어 있는 부속 이 자료들을 보면요.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에 관할하여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 밀도, 고정 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 군사공동에서 협의하여 확정키로 하였다. 예. 아직 결정 안 했다는 전이다. 얘기입니다.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에요.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그 회담의 정례화 부분이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논의가 될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오늘 군사 분야 합의서만 따로 작성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남북 간에 그렇다면 이제 긴장 완화, 대치 상황을 끝내겠다 이런 부분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필요했겠다 보시죠. 예, 지금 이제 합의서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지금 하면서 지금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주시죠. 중요한 내용이 한두 예.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예. 1조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1조가 육해공 전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게 제목이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의 세부 항목에 보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가 1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예. 1조 2항에 들어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 포사격,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 함포의 포구, 포심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라는 게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행위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합의서의 다른 항목의 평화수역, 서해 NLL 근처에 이제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공동 어로 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별도의 조항에서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항목이라는 표현에서 서해에서의 군사행위가 굉장히 제약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진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서해 부분이 이제 제 4조에 들어가 있었는 3조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합의서의 문구의 내용에 북방 한계선 일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북한이 서명한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 문장 자체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 북한이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했다고 남쪽이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북한이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양보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우리 쪽의 군사적 행동이 이제 앞으로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서해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는 우리 쪽 서해에서의 그 덕적도 이북, 그 다음에 이제 속초 이북 지역은요. 원래 그동안 한미 간의 해군 합동 훈련이나 이런 게 있어도 이 지역에서는 여간에서 대규모 기동 훈련을 벌인 적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통상적으로 있던 거를 재확인한 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에서 그다음에 오히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는 건 이건 북한 해안포대의 무장 해제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저희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대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남과 북의 군사회담 이야기까지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그 외에 이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인데 다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앞에 내용은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협의하기로 하였다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 합의가 안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북 경제 제재라고는 국제사회 흐름과 같이 간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떤 부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금강산 관광 이 복구 문제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왕선택 기자 앞서 네. 얘기해 준 것처럼 남북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대북 제재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언해서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뒤로 가서 보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아니면 보건 부분이라든가요. 그렇죠.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인도적인 부분이나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의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조로 되어 있고 그중에 두 번째가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인데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즉각 시행이고 어떤 것은 앞으로 협의한다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앞으로 협의한다가 이제 마지막 소수로 있고 보건의료 분야는 즉각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추가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금방 몇 주일 이내에 우리가 그런 협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대북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나 이런 교류는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모양새다라고 하는 것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4번 항목이 이제 4번 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사회 협력 교류 부분에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즉시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합의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정상 간의 오늘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이라든가 두 정상의 어떤 결과 발표 내용 이걸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순환공항에 내리는 모습에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 또 전 세계가 지켜보니까 정말 이것은 남북 관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가 계속 원했겠지만 이제 북한이 그냥 그동안 승인하지 않아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어떤 전 공통된 그 시간대에 물론 사고와 발전과 이런 데는 엄청난 갭이 존재하지만 이 시간대에서 서로 공명하고 공통적으로 누리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한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이제 말씀하신 그 경제 교류 협력 분야 2조 이제 2항이 되겠습니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그건 정상화한다는 건 적어도 당장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건 이제 뭐 해성 경제 공동구역 동해안 관광 특구는
협의한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건 분명히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네네. 볼 때는 이게 이제 대가 지급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왜 개성공단을 철폐했고 금강산 관광을 왜 중단했습니까? 이게 물론 뭐 금강산 관광은 이제 박왕자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만은 지금 재개하자면 캐시가 들어가니까 이걸 중단했는데 예, 예. 이걸 재개하겠다고 두 정상이 합의했다면 그럼 대가 지급을 뭘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논의됐을 것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쌀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캐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정상 뭐 물론 무료로 한다면 뭐 당장 해도 괜찮지만 북한이 무료로 할 리는 없고 이것은 북한에게는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관광의 자유인데 과연 대가 지급 문제를 논의했는지 저는 그게 좀 그거는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예. 싶은데 그 문구를 보면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와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협의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 그건 정상화한다 해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정상화하는 문제와 또 특구 문제를 하는 것을 같이 협의를 협의하는 하는 거라서 예. 이 합의가 안 된 또, 걸로 봐야 또 되겠습니다. 하나가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네, 조건도 있습니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기 때문에 이건 네. 일단은 제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아가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북 제재라는 기본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그리고 봐야 되겠습니다.